안녕하세요. 아마존 창업 강사 서주영입니다. 오늘은 약간 배경이 달라졌죠? 원래 저의 그 책상 자리를 한번 옮겨봤어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며칠 전에 출근을 해서 아마존에서 날라온 이메일을 하나를 보고 또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또 올리겠다라고 한 FBA 수수료 관련한 이메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미 아마존에서 한 7년 정도를 판매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참 좋은 점도 많아요. 아마존에 좋은 시스템도 많고, 그런데 안 좋게 다가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FBA 수수료예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FBA 까지 하게 되면 아마존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아마존은 너무나도 징글맞게도 정말 따박따박 가지고 그냥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수수료 변경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 항상 저는 조금 약간 다운이 돼요, 그날은. 근데 이번에는 특히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을 받고 실제 아마존 사이트로 들어와서 수수료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를 한 페이지를 열어봤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미국 상품 판매 및 FBA 수수료 업데이트 2022년 1월 18일에 시행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쭉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여기서 아마존은 뭐 이 기간에 주문 처리 배송 네트워크 상당 투자하고 비즈니스 성장 지원하고 뭐 또 15억 달러 이상을 네트워크 전반의 직원 안전을 위해 지출하고 62만 8천 명 직원 신규 고용하고 그 다음에 350개 넘는 처리센터, 물류센터 이런 것들 또 새로 개설하고 2021년 쇼핑 시즌 맞아서 15만 명의 직원을 또 추가 고용을 했다. 이런 말 썼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써놨는데 수수료 안내에 대한 이 화면을 보고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동안의 아마존의 변화를 제가 계속 주시해왔고 모든 FBA의 요율을 다 기록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제가 가르쳤잖아요. 양성한 저로서는 이 화면이 좀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있었던 셀러들의 고뇌, 셀러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정말 막 좌절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했어.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가격이 올라서 너도 다 알겠지만 물류비가 올라서 우리가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놓는 것이 약간 저에게는 좀 그랬어요. 특히 제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에는 아마존이 정말 살인적인 수수료 변경 정책을 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끔찍합니다. 사실 그때 원래 아마존의 수수료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르는 게 맞는데 2018년도에는요 2월에 올렸고, 정상적으로 2월에 올렸고, 2월에 뭘 올렸냐면 풀필먼트 수수료를 올렸고, 4월에 보관 수수료 중에 월별 보관 수수료를 올렸고, 5월에 없던 새로운 IPI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초과재고 보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평방피트당 10달러를 올리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또 9월에는 장기보관 수수료 쪽을 건드려서 그 이전에는 장기보관 수수료는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년에 2번만 내던 거를 매월 내라 라고 하면서 그 가격도 확 올려버렸어요. 그때는 장기보관 수수료도 2개의 티어였어요. 6개월이 넘어가서 7개월부터 1년 사이일 때와 그 다음에 1년이 넘어갔을 때 이렇게 2가지의 티어가 있었는데, 만약에 셀러님의 상품이 1년이 넘어가면 1년이 넘어간 상품당 0.5달러의 수수료를 내게 할 거다, 물릴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정말 FBA를 하고 있던 전 세계 모든 셀러들이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너무나도 엄청났는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피부에 와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그 당시는 정말 심각했고 그 셀러들이 아마존을 엄청 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떠나가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 저 역시도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아마존에서 탈퇴할 거를 정말 고민을 했었던 시기가 그 시기예요. 힘들었던 2018년 때 아마존은 몰랐겠어요. 그 기조들을 셀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자기들이 욕을 먹었는지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을 그때 그 확 바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019년부터는 셀러들을 어떤 정책으로 좀 바꾼 것 같냐면 워워
please calm down. 야, 제발 좀 자중해라, 진중해라. 이제 조금 화 좀 내려라. 이런 정책을 폈던 걸로 저는 느꼈어요. 왜냐? 처음으로 각종 수수료들을 올리지 않고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내려줬거든요. 2019년도에. 생각해 보시면 2018년에 주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올렸다고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등의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4월에 올린 월별 보관 수수료, 5월에 새로 생긴 IPI를 인해서 초과 보관 수수료, 9월에 새로 그 장기 보관 수수료를 건드려서 새롭게 만들어낸 최소 장기 보관 수수료. 전부 다 어때요? 다 보관 수수료, 보관 수수료, 보관 수수료에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관 수수료 쪽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월별 보관 수수료는 인상하지 않았고 그대로 냅뒀고 동결을 시켰고, 두 번째는 7개월서부터 1년까지 물리던 장기 보관 수수료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7개월부터 1년까지의 장기 보관 수수료는 1평방피트당 3.45달러였고 1년이 넘어가면 6.90달러였거든요. 근데 그때 요 3.45달러 이거를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1년 이상이 되면 보관해서 물리기 시작했던 개당 0.5달러의 최소 장기 보관 수수료를 개당 0.15달러로 줄여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조금 보관 수수료 쪽은 내려주면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얍삽하게? 2019년에는 보관 수수료는 이렇게 내리거나 동결을 시키면서 2019년도에 올린 것은 주문 처리 수수료, 요거를 조금 얍삽하게 티어를 나눠서 가격을 더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샐러드를 좀 진정시키는 데 집중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월에 다시 1에서부터 3분기의 월별 보관 수수료와 주문 처리 수수료, 그리고 FBA의 리무벌 수수료를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안 올린 게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안 올린 게 아니에요. 2021년 6월에 주문 처리 수수료를 인상을 하면서, 다만 재고가 아마존 창고에서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1세제곱피트당 6.90달러와 더불어서 상품 하나당 0.15달러를 같이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냈어야 했었잖아요. 그거를 둘 중에 하나 더 무거운 쪽으로 내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서 완화를 시켜줬었어요. 이렇게 안 바꾼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바꿨나 보다, 한참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고요. 이들은 매년 꾸준히 변경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2018년 그 대대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의 영향과 코로나로 인해서 한꺼번에 확 올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내년 2022년 1월 18일이 돼서는 FBA 주문 처리 수수료도 오르고 보관 수수료도 오르고 결국 모든 것을 대대적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OTL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역사 이전의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2022년에 어떻게 변경이 될 건지 그것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미국 FBA 주문 처리 수수료 변경사항 이걸로 들어왔는데요. 아마존의 FBA 주문 처리 수수료는 항상 세 가지로 나누죠. 주요 상품, 일반적인 주요 상품들과 의류 상품류와 위험물 상품류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놓고, 가장 비싼 쪽은 당연히 위험물 쪽이고 그 다음에 의류가 비싸고 주요 상품들, 일반적인 주요 상품들이 그나마 가장 저렴해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 글로벌 셀러들이 판매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소형 표준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 글로벌 셀러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대형 표준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소형 표준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크기여야 되고 얼마의 무게여야 되는지 아마존이 규정을 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소형 표준의 경우 중량은 12온스 이내여야 되고 가장 긴 면이 15인치 즉 38cm 이내,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면이 0.75인치 1.9cm 이내여야지 소형 표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중에서도 아이브로우 펜슬 같은 거 있잖아요. 얇고 긴 거, 이런 것들 아닌 이상은 소형 표준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셀러들이 판매하시는 것들은 다 대형 표준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형 표준만 조금 볼
볼게요. 자, 주요 상품들이 2022년 1월 18일에 6온스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6온스 이하가 3.47달러거든요. 자, 6온스라고 하는 거는 얼마냐면은요, 170g 이하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라면 6온스 이하라면 3.54달러로 3.47에서 3.54달러로 약 0.07달러를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6온스를 넘어서 12온스까지는 얼마냐면 340g이에요. 340g까지는 3.77, 3.64에서 3.77로 약 0.13달러를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12온스 초과 16온스 이하, 얘가 이제 340에서 453g이고요. 이 453g이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1파운드예요. 자, 볼게요. 얘는 4.25달러였었는데 4.52달러로 확 올려버린대요. 0.27달러나 높게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수준이 됐어요. 그 외에는 제가 더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도 마찬가지. 의류는 항상 기존 것보다 더 많이 비싸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4.2, 3.87에서 4.2, 4.04에서 4.40, 4.65에서 5.07로 이렇게 많이 변경을 했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대놓고 올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주문 처리 수수료의 변경입니다. 그렇다면 주문 처리 수수료만 변경이 됐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다 변경이 됐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월 보관 수수료랑 오래된 재고 추가 요금, 이게 이제 롱텀이죠. 장기 보관. 이쪽에 대해서 볼게요. 월 보관 수수료는 0.75달러에서 0.83달러로 올린대요. 그런데 얘는 날짜가 조금 달라요. 1월 18일부터가 아닌 2월 1일부터로 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0.75에서 0.83달러로 1에서부터 3분기 사이에 월 보관 수수료가 0.08달러가 올라간다. 크게 오버사이즈의 경우는 0.48에서 0.53으로 0.05달러가 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있습니다. 내년 5월 15일이 되면 오래된 장기 보관 수수료 있잖아요. 이 장기 보관 수수료 쪽에서 2018년도에 그렇게 파장을 겪고 2019년도에 없앴던 7개월에서부터 365일 사이, 1년 사이, 7개월에서 1년 사이 없앴던 그 구간을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수정의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이 부분을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언제 다시 생길지 몰라요, 이러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2022년 5월 15일부터 세제곱피트당 1.50달러를 내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습니다. 6.90달러 혹은 상품당 0.15달러 중에 더 무거운 것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변경이 없고요. 이번에는 FBA 재고 처분 및 폐기 주문 수수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정말 이 부분 때문에 짜증이 확 올랐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 FBA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객이 반품을 했는데 그걸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그리고 안 팔려서 정말 그걸 빼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셀러의 돈으로, 셀러의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얘네가 너무 많이 올려버렸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부분에서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내년 1월 18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 0초가 0.5파운드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0.5파운드면 얼마냐면 1파운드가 453g이니까 그냥 450이라고 하면은요,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 225g까지는 0.32에서 0.52달러로 무려 0.2달러나 확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0.5서부터 1파운드까지는 헐, 2배가 넘어요. 0.75로 올리겠대요. 저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욕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요, 1파운드 초과 2파운드 이하면 0.48달러에서 1.14달러로 올리겠대요.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0.48에 3배가 1.44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올리는 거예요. 아직 3배는 안 되지만 거의 그렇게 준하게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정말 여기에서 제가 이랬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성격이 막 이렇게 막 다혈질이 아니면 뭐 괜찮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놀랄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소개는 하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 직접 여기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들어가셔서 이 FBA 수수료 변경 요약 부분을 보시면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수수료 변경 사항이랑 그 다음에 상품 판매 수수료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다만 상품 판매 수수료 변경 사항은 딱 하나의 품목이고 거의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스몰 앤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거를 판매하시는 우리나라 셀러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많지 않아서 제가 직접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여기 해당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저는 진짜 요번에 수수료 변경을 보고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속으로 막 욕을 하고 그럴지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마존의 이런 변경 정책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내년에 바뀔 것에 대해서 미리 얼마의 마진이 내가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 마진을 보전을 하려고 한다면 상품 판매가를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 판매가를 변경을 하거나 내가 마진을 줄여서라도 이거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내부적으로 전체 손익 마진, 손익 구조를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판매가를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존은 프라이스 가우징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가지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었어요. 못 보셨다면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가격을 너무 함부로 확 튀어 올려도 아니 감히 아마존에서 이렇게 비싸게 팔아? 이러고서 그 사람의 바이박스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판매를 정지를 시킨다거나 계정을 정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존 셀러들은 한꺼번에 금액을 확 올릴 수 없어요. 조금씩 올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텀을 두면서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에러의 그 문제를 겪지 않으시려면 조금씩 먼저 올리시는 그 계획을 좀 짜 두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변경 사항에 맞춰서 적응을 하시는 작업을 지금부터 꼭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서 정말 지루하게 예전에 2018년서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존 이 FBA 수수료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가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마존의 FBA 수수료는요 매년 오른다라는 그 거를 하나를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5월 개념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내면 저거는 안 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이런 개념으로 여태까지 와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아마존은 점점 더 셀러들을 강하게 통제를 할 겁니다. 셀러들이 아마존이라는 그 월드 안에서 그들의 통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제재를 가하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FBA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마존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시장이거든요. 이거를 꼭 대비를 하시고 내년 2022년 혹은 2023년 계속적으로 수수료는 오를 건데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TV.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2022년 오르는 FBA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3가지 뚠뚠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